자, 이번에는 북한 기사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 차일 피일. 그렇습니다. 지금 한다는 얘기만 했지 언제 할지를 계속 날짜가 늦춰지는 것 같아요.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볼턴 이번엔 새해 첫날 이후에나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 이후다. 해가 넘어갑니다. 그동안 미국 언론을 통해서 내년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내 공식 인물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사실상 이전 새해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도 해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보지? 일단 요거는 김상일 평론가께 짧게 네. 이렇게 미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네. 북미 2차 정상회담,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답방, 종전선언 이런 스케줄 다 밀리는 거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밀릴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전술적으로 쓰고 있는 탑다운 어프로치 예. 효과를 많이 발휘했습니다만 그거의 취약성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예. 폼페이오 이 두 분을 빼고는 예. 강경파들 일색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예. 불신을 계속 예. 드러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탑다운 어프로치 플러스 더해가지고 그 좀 촘촘한 네트워크에 의한 그 전방위적으로 예. 단계별로 미국에 대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뒤로 자꾸 미루는 내년을 넘기는 그 속내는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경파들 같은 경우는요. 과거서부터 제가 이제 그 빌 존슨이라고 오하이오 그 테네시의 그 하원 의원을 뵙고 제가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6.25 때부터 협상장의 마지막 단계가 오면은 뒤집어 엎거나 나오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이것이 그런 강경의 목소리를 이렇게 노출시켜 줌으로써 자기의 협상력을 또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굳이 서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금. 그리고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은 북한을 박스 안에 넣어놓으면 된다는 기본 전략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 한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합의에서 보여진 것이 미사일 기지나 ICBM이나 이런 걸 위주로 제한하겠다, 없애겠다 이런 제안들이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정은갑 위원. 지금 이 같은 흐름은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요라는 볼턴 얘기가 저는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엄청난 그 협상을 진행 중이고 협상이 하나의 전략 전술 속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일 수 있다. 얘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엄청난 지금 서로 물밑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 북미회담이 언제가 될지 이거는 뭐 연내가 될지 뭐 내년이 될지 뭐 그 지난번에는 그 중간선거 이전이 되느냐 이후가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시기는 넘길 것 같은 게 지금 대체적인 현상이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모든 산발적 내용들이 마치 그게 전부이냐 그렇게 좀 지나친 확대해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변할 수 있고 여러 목표라는 게 비핵화라는 게 엄청 굉장히 지난한 과정인 것이죠. 그 미국으로서도 그렇고 북한으로서 북한은 어쨌든 간에 연변 핵시설이든 뭐 여러 가지 그 ICBM 발사장도 폐기를 했으면 야 그렇다면 미국 너네들은 도대체 뭘 주는 것이냐 뭐 한 가지를 종전선언 선언이라도 하라는 요구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제재를 좀 풀어달라는 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막 교착 상태에 있다 보니까 또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남북 관계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 북한, 뭐 한국 서로 다 각국에서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고도의 참모들도 움직이면서 또 어떤 말의 정치도 하고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밑에서 이제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진행 중이다 이런 분석이셨는데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선언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내용, 신문 대 신문 보시죠.
네, 신문대 신문 오늘은 한겨레 그리고 조선일보 두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겨레 비핵화 촉진 재정 부담은 포함이 안 됐다. 이렇게 내용이 좀 있고요. 반면에 조선일보는요. 비준하면 군사합의 되돌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두 개의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다루고 있군요. 판문점 선언 국회에 묻기자 평양선언 군사합의서부터 비준이다. 자, 문 대통령의 발언이 여기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촉진시킬 수 있다. 평양선언 관보 게재되면 효력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야당 거부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가 늦어지자 남북관계 개선 위에 특단 조처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은요. 청와대 재정 부담 포함 안 돼서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야당은 대통령 독단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의 반발을 다루긴 했지만 좀 작게 다뤘네요. 나머지 부분은 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이 어떤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일보 기사는요. 여기 보시면 제목부터 한겨레신문하고는 완전히 다르군요. 비준하면 군사합의 되돌릴 수 없어. 어제 비준 대상이 평양선언 그리고 남북 군사합의인데 그중에서 군사합의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군요. 되돌릴 수가 없다. 학계, 국회 건너뛴 건 위헌이다. 위헌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네요. 내용 보겠습니다. 군사합의 국회 패싱 비준 논란이다. NLL 우려, 서해 북방 한계선 우려 사실이면 영토 문제에도 해당된다. 당연히 국회 비준 받아야 된다. 우리 헌법에는 더군다나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 하는데 정부 비준 행위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다. 국가가 아닌데 비준을 한다. 이런 또 논리가 나오네요. 자, 이수희 변호사. 네. 두 가지 신문을 좀 비교해 봤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예. 그 우려를 하는 것이 예. 그 남북 그 군사 합의에 대한 것이죠. 예.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야권 특히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예. 이 합의가 상당히 위험 요소를 갖추고 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찰 기능을 거의 뭐 할 예. 수가 없다는 거. 예. 또 하나는 서해 쪽에서 예. NLL을 포기했다. 예. 우리 쪽이 훨씬 예. 더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 그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하면서 이게 뭐 거의 법제화가 되는 거죠. 예. 이게 공포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특히 국회에서의 그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급하게 안보 문제라는 안보 문제인데 이렇게 예.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결로 지금 그러면은 헌법에 이런 그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고난제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예. 대통령과 이제 그 예. 국회에 고난이 충돌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헌재 그 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또 국회에서 또 그 고난제의 심판 청구를 하려면 또 국회에서 합의가 돼야 된다고 하는 또 몇 가지 산을 넘어야 되죠. 근데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이 4.27 그 판문점 공동선언은 또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하려고 청와대에서 보냈죠. 그렇죠. 정부에서. 그 모체인 이 판문점 공동선언이 지금 비준 동의를 통과를 못했는데 그 아래에 하위에 있는 지금 뭐 9월 평양선언하고 그 군사합의하고 이거는 또 국무회의에서 그냥 통과를 시켜버리고 그러면 이 모체가 지금 효력을 못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 그래서 순서가 바뀐 거 아니냐. 예, 이거는 나중에 계속 남남 갈등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배종원 교수께서는 두 개 신문 기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을 하세요? 이제 저는 뭐 조선일보보다는 예. 한겨레 한겨레, 신문의 예. 논조에 더 공감을 하는데 그 어떤 이유는 이유에서 그러신지. 그 이유는 일단 법제처의 판단에 저는 기본적으로 여야 따라야 된다라는 예.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맨 먼저 4.27 예. 판문점 예.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예. 했는데 법제처에서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이게 국가의 재정이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번에는 법제처에서 지금 남북 군사 합의서 그리고 또 평양 공동선언 할 이유 없다. 그 이유는 재정 부담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순차적으로도 그렇고 4.27 판문점 공동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화 처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 먼저 것이 야당 한국당의 반대로 되지 않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또 물꼬를 트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의 표현대로 특단의 조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긴밀한 한미 공조와 동시에 그래도 미국을 견인해야 되니까 또 동시에 북한을 견인해야 되니까 반보 앞서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또 2007년도에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 남북 합의서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비준 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전반적으로는 올해 안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쪽에서 자꾸 남북관계 개선, 남북 경협의 물꼬를 틈으로 인해서 어떻든지 간에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비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연내 답방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담겨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갑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국회 비준을 한 뒤에 예를 들어 평양 선언이든 군사 합의서든 뭐 국무회의 하는 것이 어떤 이상적이지만 어쨌든 국회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정부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제 국무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그 사실은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을 위한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남북 관계 개선 자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에만 맡겨둘 수는 없고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해서 그러니까 남북의 어떤 평화라는 문제가 북미 대화의 부속물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그 부분에서 분명히 선언했죠. 그러니까 부속물이 아니라 견연해 나가고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그게 주권 국가로서 맞는 것이죠. 가만히 지켜볼 수만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영토 문제는 아니냐. 여기에서는 어쨌든간 남북 군사 합의 자체는 뭐 영토를 양보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처 그러니까 재정이 들어가는 거면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지만 선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그 입장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 대한 뭐 논란 문제를 제기는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한겨레의 논점처럼 이 부분을 끌고 가는 정부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막연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그 저변에는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건데 어쨌든 간에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도 보면 이제 국제사회 미국과 유엔의 어떤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의 틀. 그것이 완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한계를 노출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할이 그러니까 제한됩니다. 아주 제한. 그거를 우리 정부로서 지금 벗어나느냐? 아니 한미 관계 늘 견고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틀을 벗어난다는 건 지금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죠. 다만 미국으로서도 당장 북한에 대해서 당근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우리나라의 남한에 뭔가 역할을 부여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고대 어떤 그 협약과 관계 속에 대화 속에 저는 있을 수 있고 그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감내 내지는 용인이 되는 프로세스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한편에서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상일 변호사께서는 제가 또 요 의견 말씀해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그 비준이 사실은 좀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 내에서 엄청난 갈등이 뻔히 보인다. 그런데 굳이
판문점 선언 비준을 좀 더 설득하지 않고 먼저 이걸 하는 거는 좀 그 갈등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좀 비판받을 수 있는 이런 의견이 또 나와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예. 그 행정부 수장으로서 할 수 예. 있는 수준에서 한 것이다라고 저는 오. 판단이 됩니다. 아. 이게 법 체계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안착을 시켜서 쭉 예. 사회가 흘러가는 걸 할 때는 법률로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지금 행정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준예산이라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게 재정이라는 것도 지금 해야 되는 건 예비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예. 크게 이제 그 제도적으로 크게 발전시켜 가는 부분은 예. 국회에서 비준을 받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논의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고 지금 평화 프로세스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 예. 지금 이게 상대가 있고 관계 속에서 발전시키는 건데 예.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할. 근데 그것이 크게 무슨 뭐 어마어마한 재정을 쓰고 예. 뭐 제도적으로 완전히 뒤바꿔서 조약이 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선에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냐라는 예. 측면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물론 우려는 있을 수 예.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예. 이게 위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은 예. 과도하고 예민한 반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께 발언기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걸 다 이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예. 저는 이제 많이 아쉬운 부분은 그러면 예. 좀 청와대가 나서서 야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면 설득 이전에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이것이 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우리가 비준을 해야 하기 되고. 전에 좀 예, 앞으로 프로세스는 또 어떻게 갈 거니까 우리를 좀 믿고 맡겨달라. 이 지금 뭐 통일은 뭐 아직 예. 많이 뭐 험난하지만 예.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펼쳐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좀 믿어달라고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 전혀 그런 과정도 없고 또 투명하지도 예.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모르는 상황에서는 불신과 예. 의구가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청와대나 통일부나 뭐 예. 다 해서 좀 제발 야당에 대해서 협조를 예. 구하려면은 설명을 해달라.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좀 해달라라는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대 신문을 통해서 오늘 네 분의 의견, 어제 있었던 평양선언 비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